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주 언론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는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개발사, 그리고 제가 좀 가져올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최대한 가져와 봤어요. 단일 클론 항체는 일단 개요를 보시면은 하나의 항원 결정기에만 반응하는 항체래요. 그래서 이 항원 결정기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하얀 떡같이 생긴 요것을 항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원에 항원 결정기라는 게 일부 조그맣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항원의 특성을 결정해주는 어떤 입자, 그거를 항원 결정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고, 혈청이라는 것은 혈액 중에 영양물이나 항체를 함유한 액체를 말한다. 혈액을 이제 혈액을 보면은 혈청과 혈장 뭐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혈청에는 다수의 항체가 보유되어 있다. 단클론 항체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물질을 역으로 검출하거나 정제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클론 항체는. 그러니까 항체에서 단클론 항체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역으로 아까 그 항원 결정기 이것을 검출하거나 혹은 그것을 정제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척추동물의 몸에 항원을 주입을 한다고 해요. 여기 사진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항원을 이 척추동물의 생쥐의 몸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야. 흔히 바이러스나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죠. 면역체계에 있는 B세포가 항체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항원을 집어넣으면 이 항원을 인지하는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B세포는 한 가지의 항체만 만들 수가 있나 봐요. 하지만 각각 하나의 항원에 서로 다른 부분을 인지하는 항체가 생성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항원 결정기가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삼각형 초록색, 네모난 파란색, 동그란 빨간색이 있는데 이 피림프구에서 만들어진 항체는 얘는 초록색에만 반응하고 얘는 파란색에만 반응하고 얘는 빨간색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항원을 싹 없애려면 뭐 10만 개가 필요한데 얘들은 10만 개가 생성이 되긴 했지만 33,300개에만 반응할 수 있고 얘도 33,300개 얘도 33,300개에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력이 좀 약해지겠죠. 사실 이 바이러스에서 가장 인체에 해로운 건 이 파란색이라고 하면 이 파란색만 없애면 엄청나게 이 항원 효과가 줄어들어 버리는데 치료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초록색과 빨간색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제가 받아들이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토프라는 용어가 계속 나올 건데 에피토프라는 게 이제 항원 결정기를 얘기한다고 해요. 이 조그만 것들. 그래서 항원 결정기라는 건 항체가 인지하는 항원의 일부를 얘기한다. 사진을 좀 한번 보실게요. 슬쩍. 항원 결정기라는 게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항원을 주입을 해. 그러면 피림프가 추출이 되겠죠.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추출이 돼요. 그럼 얘들을 골수암 세포랑 혼합을 시키는 거야. 이 골수암 세포는 골수 조직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계속 이렇게 생장을 하죠. 사람의 몸을 계속 생장을 하죠. 기리생장, 뭐 부피생장 그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암까지 생겼다는 것은 암의 특성은 또 무한증식을 하죠. 그러니까는 성장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골수암 세포의 그 성장하는 어떤 장점과 피림프구의 특정 항원에 반응하는 그 항체의 힘, 그것을 이제 잡종세포를 만들어서 교배를 시켜가지고 분리 배양을 합니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분리 배양을 해요. 그래서 복제를 해요. 클론.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을 많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쏙쏙 빼서 파, 빨, 초, 항체 A, 항체 B, 항체 C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단클론 항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항원의 특정 결정기에만 반응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란색에만 반응을 하는 항체가 필요해. 그러면은 이 항체 A를 막 이렇게 증식을 시켜서 치료제로 사용을 하겠죠. 다클론 항체라는 말은 각각의 비세포에 의해 만들어진 항체들의 집합 그 자체를 얘기를 하고, 단클론 항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에피토프만을 인지하는 항체들의 집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생성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 보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항상 예습과 복습. 항원이 주입된 동물의 비장과 림프절에서 B세포를 분리한다. B세포와 골수 종양세포를 융합을 한다. 그것을 이제 하이브리도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하이브리도마는 항체를 생성하는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그 B세포의 특징, 항체 생성 특징, 그리고 골수 종양세포, 무한 증식하는 특징,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단클론 항체가 합성되는 거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단클론 항체를 응용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클론 항체에다가 어떤 특정 물질을 섞은대요. 이제 알파라고 제가 그냥 명명을 했는데, 단클론 항체에다가 어떤 것을 필요에 따라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합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단클론 항체의 특성은 뭔가 이렇게 한 놈만 조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뭐 독소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방사능 물질을 집어넣는다든지, 우리 그 화학요법 그런 거 하자, 방사능 화학요법 하잖아요, 항암제에서.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사이토카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이토카인은 이제 자기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을 하는 물질이죠. 그것들을 집어넣어서 면역 반응을 하는 사이토카인 물질을 집어넣으면 이제 면역 억제제가 되는 거고, 특정 면역 억제제도 그 면역 반응이 엄청 종류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이토카인을 넣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인터루킨 막 그런 전문 용어 있죠. 그리고 방사능 물질도 어떤 특정 암에 이렇게 적합한 방사능 파장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집어넣으면 그 암만 조지는 물질이 나오는 거고, 독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암 치료제는 알렘투주맙, 이렇게 맙으로 끝나는 게 단클론 항체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만성 림프종이고, 그 다음에 트라스투주맙, 얘는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죠?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공부할 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유방암 치료제고, 세톡시맙, 대장암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는 인플릭시맙, 아달리무맙, 얘들은 이제 류마티스, 크론, 그리고 궤장성 대장염 이런 치료제고, 바실릭시맙, 그리고 다클리주맙, 얘들은 면역 거부 억제제. 그 다음에 오말리주맙, 얘는 알러지성 천식 억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조직 중에 항원 분포나 비율 변화를 또 알 수가 있대요. 질병 역학에 이제 도움이 좀 되겠죠. 그리고 거부 반응을 완화할 수 있는 작용을 좀 시켜주기도 하고, 자기 면역 질병 치료에도 이용될 수도 있고, 표적 항암제, 지금 이 사전에서는 미사일요법이라는 용어를 쓰셨던데, 표적 항암제를 얘기한 것 같아요. 단클론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는 제가 이제 일반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본 결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앱셀레라,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죠. 그리고 제넨텍, 암젠, 준시 바이오사이언스, 얘는 이제 중국 계열 회사입니다. 그리고 리제네론 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셀트리온, 그리고 휴머니젠 등등도 역시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 HLB 주주분들도 제법 계시는데, HLB 관련해서는 리보세라닙은 단클론 항체 치료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고 캄렐리주맙, 얘가 그 항서제약이랑 리보세라닙이랑 해서 이렇게 병용요법 임상을 하고 있죠. 그 캄렐리주맙이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단클론 항체 암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단클로 항체를 만들었어. 암세포에 결합할 수 있는 단클로 항체를 만들었어. 거기다가 특정 약물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복합체를 만들어서 환자에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암세포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야. 항원 항체에 결합하듯이. 이렇게 딱 여기에 이제 여기가 리셉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리셉터라고 보시면 얘는 이 암의 이 부분에만 딱 반응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딱딱 붙어가지고 조지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야. 이제 암을 정복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참 일요일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도 말씀드렸고, 네. 또 뭐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어나 약간 시쳇말을 많이 쓰죠. 구어체를. 그래서 그게 어떤 약간이나마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듣는 사람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부 표현이 좀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